자기야, 어제 골프장에서 입었던 커플룩 너무 예뻤어.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를 본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무서운 남자 팀장이라고 속여온 그 사람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결혼 20주년 기념일 성대하게 해볼까? 영숙이 미소 지으며 제안했을 때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파티장에서 자신의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깨웠습니다. 영숙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영숙에게 잠은 사치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영숙이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서 시어머니가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또 실수를 한 듯 이불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또 이랬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님, 옷 갈아입죠. 감기 드세요. 누구야? 누가 함부로 들어와. 시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영숙이요. 며느리요. 아, 또 너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씻으셔야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영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새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영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부엌에서 영숙은 남편 민호의 와이셔츠 5벌을 다리 밑판에 펼쳐놓았습니다. 스팀 다리미에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린 와이셔츠는 칼날처럼 반듯했습니다. 7시 정각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민호는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밥 차려. 응, 다 됐어. 영숙은 미리 준비해둔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찍 끝나? 왜? 민호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많이 늦어서. 괜한 거 묻지 마. 영숙은 민호의 반응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식사를 하다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이 팀장이 실적 때문에 예민해. 그래, 많이 힘들겠네. 민호가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회사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나?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회사에 갔다고 그래. 그냥 하는 말이야. 이 팀장이 워낙 까칠해서 직원 가족들까지 신경 쓴다고 하더라. 난 당신 회사 근처 갈 일도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경고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알겠어. 회사 근처에는 안 갈게. 민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할 때 영숙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영숙이 주방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결혼 20주년이잖아.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
응. 그래서 기념으로 파티 한번 해볼까 해서 영숙이 미리 정리해둔 계획표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A4 용지 3장에 빼곡하게 적힌 계획서였습니다. 민호가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파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해? 20년이면 큰 날이잖아. 그냥 지나가긴 아까워서. 돈은? 내가 아껴둔 거 있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니까. 어머님 팔순 잔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문중 어른들 모시고.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라는 말에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팔순이면야. 그럼 해도 되지? 그래. 대신 너무 요란하게는 하지 마.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여보.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답례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준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영숙은 노트에 꼼꼼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초대장 발송 목록, 음식 메뉴, 장소 예약까지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이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10분 후 샤워를 마친 민호가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이 팀장이 전화했네. 지금 밤인데? 아, 별일 아니야. 급한 일이야?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겠지. 민호는 휴대폰을 가운 주머니에 급하게 넣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안 돼? 어머니 주무시잖아. 금방 끝날 거지? 응, 금방. 민호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유리문 너머로 민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민호가 회사 상사와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베란다에서 30분 가까이 통화하던 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 팀장이 꼼꼼해서 그래. 평소엔 그렇게 안 길었잖아. 오늘은 좀 달랐어. 민호는 더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등 뒤를 바라보며 묘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문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이 팀장과의 대화창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야, 어제 골프장에서 입었던 커플룩 너무 예뻤어. 자기야? 내일 점심은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자. 자기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해.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회사 사람이 하는 말이야? 영숙은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팀장이 여자였어? 영숙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평소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메시지를 본 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루나 카페라는 이름이 적힌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같은 곳에서 결제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다 뭐야? 5년 동안 매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이직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사 옮기자마자 시작한 거네. 영수증 더미 아래에서 명품 가방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영숙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구매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습니다. 난 평생 백화점 구경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걸 사줬다고? 영숙은 민호의 휴대폰에서 윤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폰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입력할 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영숙은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간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20년을 헌신했는데 5년 동안 날 속였어? 영숙은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호가 5년간 금지구역으로 만든 그곳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오전 9시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영숙은 택시를 탔습니다. 민성빌딩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영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거기 큰 회사들 많던데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남편 직장이에요. 점심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시나 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더니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민성빌딩에 도착한 영숙은 1층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루나 카페였습니다. 여기였어.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예상보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데를 매일? 카운터 뒤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윤희가 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윤희가 주문을 받으며 영숙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이 건물에 볼 일 있으세요? 네, 잠깐요. 윤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한쪽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은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 부장님 안 오시네요? 평소 마시던 아메리카노 미리 준비해 놓을까요? 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르바이트생이 은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아침부터 일이 바쁜가 보네. 바쁜 남편 내가 가져다 줘야지. 은희가 웃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박 부장. 방금 남편이라고? 영숙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은희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영숙은 은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영숙이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방금 나가신 분 남편도 이 건물에 있는 회사 다니시나 봐요? 지은은 아무 의심 없이 윤희를 가리켰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이 빌딩에서 인고 부부로 유명하세요. 지은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박 부장님이신가요? 영숙은 애써 침착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박 부장님을 아세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박 부장의 아내란 말이죠? 네. 영숙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영숙은 가방에서 민호와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 부장님 맞죠? 지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사모님이세요? 지은은 급히 영숙을 비품실로 데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저분을 진짜 아내로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요? 내 회사 오시자마자요. 동료들한테도 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자주 오시고 골프 모임에도 같이 오셨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게시글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지은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감사 인사 올라왔어요. 화면 가득 댓글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센스 최고세요. 한과 세트 정말 맛있었습니다. 늘 부장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꼴로 살았네요. 지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속은 건 저예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카페를 나서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20주년 파티 말인데. 응. 당신 회사에서 제일 귀한 분도 모시자. 이 팀장님 말이야. 민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당신이 늘 자랑하잖아. 아내분도 같이 오시라고 해. 정중하게 모셔야지. 내가 직접 초대장 쓸게. 그래. 영숙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간의 헌신이 5년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목격한 후 영숙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길에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빠, 이제 전화했네. 나 계속 기다렸잖아. 응, 방금 퇴근이야. 그래서 파티 이야기 됐어? 말해봐. 응, 영숙이가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네. 윤희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드디어 그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네. 근데 아직도 너를 남자 팀장으로 알고 있어. 이 팀장님 아내분과 함께 오시라고 하더라. 뭐야, 그게 더 좋네. 완벽하잖아. 내가 박 부장 아내로 데뷔하는 날이 되겠네. 윤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그날 드레스도 새로 샀어. 사람들 앞에서 나 소개할 때 말 잘해야 돼. 우리 집사람 그거 크게. 알았지? 윤희야, 너무 티내지 마. 티? 오빠 5년을 숨어 살았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 할 차례야. 윤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민호는 오히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영숙의 제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 영숙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들킨 거야? 민호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아. 응? 영숙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파티 준비 어떻게 돼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영숙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 힘들면 말해. 아니, 괜찮아. 당신은 회사 일이나 잘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 초대는 왜 갑자기 생각한 거야? 당신이 워낙 고마워하니까. 한번 제대로 예우를 갖춰서 모셔보자 싶어서. 그래. 당신 맨날 말했잖아. 이 팀장 덕분에 산다. 이 팀장이 챙겨준다. 그럼 나도 인사 한번 해야지. 민호는 영숙의 대답에 안심했습니다. 영숙이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괜히 내가 시킨 것처럼 말하지 마. 응,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이 영숙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파티 준비를 핑계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어머님, 파티 때 입으실 한복 준비해 드릴까요? 한복은 무슨, 그냥 평상복 입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님 많을 텐데요. 손님 많으면 뭐해. 내가 돈 쓰는 꼴만 보기 싫지.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보석 세트와 두꺼운 현금 봉투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영숙이 보석함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보석함을 빼앗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내가 건드릴 물건이 아니니까. 어머님,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드린 거예요? 민호 말고 윤희가 준 거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윤희의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가 누구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게 그냥.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누구냐고요? 지금 제 눈 똑바로 보고 말해요. 어머님, 윤희가 누구냐고요? 너 같은 맹추보다는 윤희가 훨씬 낫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윤희는 내 노후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어. 너처럼 빈손으로 온 며느리와는 다르다고.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당연히 알지. 민호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윤희 같은 여자가 필요해. 시어머니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앞으로 더 큰 이익도 낼 거야. 어머님, 지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너는 뭘 했어? 맨날 집안일만 하고 투덜대기나 하고. 윤희는 돈을 가져오잖아. 돈을.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20년 동안 뭐였어요? 너는 그냥 밥하고 청소한 거지. 그게 내 몫이야.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시댁을 뛰쳐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간 헌신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비에 젖은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구토감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영숙을 부축해 세웠습니다. 고개를 든 영숙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숙 씨 맞으세요? 정우 씨?
영숙이 놀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최정우였습니다. 15년 전 영숙이 남몰래 후원했던 고시생이었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정우가 영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 얼굴이 하얘요. 잠깐만요. 앉으세요. 넘어지겠어요. 제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요. 잠깐 들어와서 쉬세요. 정우가 영숙을 부축해 자신의 법무법인으로 데려갔습니다. 물 먼저 드실래요? 차 한 잔 드세요. 정우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영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영숙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정우 씨가 변호사가 됐구나. 네, 덕분에요. 그때 영숙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고시 포기했을 거예요. 정우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 잊은 적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영숙은 한참을 참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나 바보였어.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배신, 5년간의 이중생활까지. 정우는 영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숙 씨,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신분 탈취 범죄예요. 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내 행세를 했잖아요. 그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 씨,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네. 영숙 씨,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런 사건은 제 전문 분야예요. 정우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보내준 자료들 한번 볼까요?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 보낸 사진들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횡령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겠네요. 정우가 장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들이에요. 그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정우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흔들리면 상대가 파고들어요.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파티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2주요. 충분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더 모읍시다. 영상도 더 탄탄하게 만들고요. 그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우는 말을 멈추고 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숙 씨가 주인공이 되게 해드릴게요. 완벽한 복수극을 만들어 드릴게요.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음날 아침 일찍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파티가 열릴 연회장의 음향과 영상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씨 파티를 맡고 있는 변호사 최정우입니다. 정우가 호텔 연회장 매니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네.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제가 신호를 줄 때 재생돼야 합니다. 단 한 초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정우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매니저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요. 매니저는 봉투 안을 힐끗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런 중요한 행사 많이 맡아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한 번 더 연회장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소리 충분히 큽니까? 네. 맨 뒤에서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좋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한편 영숙은 민호의 직장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민호가 늘 이야기하던 김 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부장 아내입니다. 김 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이군요. 남편이 이사님을 친형처럼 존경한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영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20주년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축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김 이사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제가 가야죠. 박 부장도 참 이런 걸 미리 말하지. 제가 메인 축사 맡겠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축하해줘야죠. 남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영숙은 속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인물이 파티에 참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파티 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파티는 전문 사회자가 진행할 거야. 전문 사회자? 그런 데까지 돈을 써야 해?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체면 때문이야. 회사 사람들 많잖아. 우리끼리 하면 어색해. 말도 꼬이고.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미 예약했어.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나와. 영숙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민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윤희는 카페에서 파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까지만 조금 참아. 윤희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티만 끝나면 다 끝나.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진짜 아내가 있는데 그분 앞에서 아내 행세를 하는 게요. 윤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집에서 밥만 하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럼 파티 끝나고는요? 윤희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파티 끝나면 민호 오빠가 처리할 거야. 그 여자 요양원에 보낼 거거든.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서류 꾸밀 거야. 그러면 내가 정식 아내가 되는 거지. 깔끔하잖아. 윤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등을 돌린 순간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긴급. 윤희가 파티 후 영숙 씨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입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봐야지. 영숙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무슨 일이세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민호랑 윤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미룰 이유가 없네요. 법원 서류는 어떻게 됐어요? 파티 당일 오후 6시. 그 시점부터 민호 씨 계좌 전부 동결됩니다. 위자료 청구서도 접수 준비 끝났고요. 횡령 고발장도 완성됐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끝내요. 영숙은 파티 전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화려한 레드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손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민호에게 윤희를 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 팀장님께 드릴 선물이야. 뭔데? 가면이랑 의상이야. 가면 무도회로 하기로 했어. 이걸 꼭 쓰고 오시라고 전해줘. 가면 무도회? 갑자기 분위기 살리려고 하객들 다 쓰는 거야.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전달할게. 그날 밤 영숙은 아들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 뭔데요,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영숙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사진, 횡령 자료까지. 준서는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5년 동안 속인 거야.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일 파티에서 아빠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도와줄 수 있겠니? 준서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편이에요. 영숙은 준서에게 영상 재생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이 순간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 버튼을 눌러. 절대 먼저 누르지 말고. 알겠어요. 파티 전날 밤 영숙은 정우가 준비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퇴직금 압류 통지서, 이혼 소장.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년간의 굴욕에 대한 완벽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영숙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영숙의 얼굴에 정교한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어머, 얼굴 골격이 정말 좋으세요. 조금만 손봐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세련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제 정말 강영숙다운 모습이네.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6시 호텔 로비에서 민호가 직장 동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20주년이면 진짜 대단합니다. 사모님도 곧 오시나요? 동료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아내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요.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겁니다. 민호는 여유 있는 척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 시각 윤희는 화장실에서 영숙이 보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이 달린 베네치안 가면이었습니다. 완벽해. 이 가면만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오늘이야. 오늘부터 내가 박 부장 사모님이야. 윤희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에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민호의 직장 동료들로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윤희가 가면을 쓰고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아내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가면을 쓰시니까 더 우아하시네요. 사모님 분위기가 남다르세요. 역시 박 부장님 안목이 대단합니다.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어깨를 폈습니다. 하, 과찬이십니다. 오늘 즐겁게 드시고 가세요. 김 이사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부장.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민호는 윤희 쪽을 힐끗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연회장 뒤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면을 쓴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곧이야.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파티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박민호 부장님과 사모님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수갈채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럼 먼저 박 부장님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은 무대 옆에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손에 땀을 쥔 채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처음 1분간은 신혼 시절 영숙과 민호의 행복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젊은 시절의 추억이 펼쳐졌습니다. 와보기 좋다. 옛날 사진이네요.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팔짱 낀 윤희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박 부장의 숨겨진 진짜 20주년. 어머야, 이게 뭐지?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골프장에서 민호와 가면을 벗은 윤희가 함께 웃으며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연회장 스피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 마누라 돈으로 치는 골프가 제일 재밌다니까. 집에선 밥만 하는 사람인데 돈은 잘 벌어와.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박 부장 목소리 맞아? 설마. 윤희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저거 언제 찍힌 거야?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윤희의 카페에서 민호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제 금액, 날짜, 내역이 하나하나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회사 카드잖아. 사적인데 쓴 거네. 김 이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윤희에게 돈을 받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숙이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돼. 돈은 계속 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세상에. 친척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민호는 미친 듯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만해. 꺼. 지금 당장 꺼. 민호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공식 행사장입니다. 그 순간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사모님 아니었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영숙은 윤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윤희의 가면을 잡아당겼습니다.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여자, 아까 그 사모님이라고 인사하던 사람 아니야? 영숙이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사모님이라고 불러온 제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영숙입니다. 이 남자의 법적 아내입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저는 존재조차 지워졌습니다. 윤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이윤희 씨,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10억 원 청구서, 그리고 횡령 고발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는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 인생이 그날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이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 민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회사 간판을 달고 다녔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너 같은 놈은 당장 파면이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넌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나가. 직장 동료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윤희를 둘러쌌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앞에서 사모님 행세를 해? 상간녀 주제에 우리를 5년간 속였어? 한 동료가 마시던 와인을 윤희에게 끼얹었습니다. 정신 차려. 사모님 행세하면서 우리한테 받은 예우 다 토해내. 다른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명절 선물, 회식 자리, 골프 모임. 다 가짜였잖아. 윤희는 젖은 드레스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도 억울해.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오빠가 하자고 했단 말이야. 시댁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애워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을 다 시켰네. 어떻게 며느리 몰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돈을 받아놓고도 뻔뻔하네.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연회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친척 몇 명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물 좀 가져와. 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민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민호, 지금 고개도 못 들지? 당신이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 했던 그 정성으로 교도소 갈 준비나 해. 영숙의 차가운 일갈에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 생각하지 마. 당신은 5년 동안 우리 가족을 통째로 속였어. 영숙은 아들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준서야. 네, 엄마. 엄마,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영숙과 준서가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티 현장에서 쫓겨난 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민호는 영숙의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쾅! 민호가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 열어. 영숙이 부모. 나와. 영숙의 아버지가 문을 열자 민호가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자식아. 무슨 짓이야? 민호가 거실 탁자를 뒤엎고 화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뭐 하긴 뭐해. 당신 딸이 나를 망신 줬잖아. 아버님, 영숙이한테 전해주세요.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너 미쳤어? 당장 나가. 소송? 위자료? 그거 다 없던 일로 해. 만약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이 집 불태워버릴 거예요. 민호가 광기 어린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조용히 사세요.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영숙의 어머니가 무서워하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사람 살려. 민호는 집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야 나갔습니다. 두고 봐. 다 끝장낼 거야. 1시간 후 영숙이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떨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아,
민호가 와서 난리를 쳤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어. 어머니가 영숙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괜찮다. 근데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영숙이 부모님을 달래고 있을 때 윤희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부중 심한 아내가 죄 없는 여성 모함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가짜 이야기를 정교하게 꾸며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겠지. 나를 불쌍하다고 할 거야. 강영숙?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면 돼. 그 사이 민호는 회사 로펌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영숙의 계좌를 해킹하려 시도하고 위자료로 받기로 한 아파트의 명의를 제3자에게 허위 이전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으냐? 민호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봐, 변호사. 너도 조심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 쪽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설상가상으로 준서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빠의 추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준서가 친구들과 싸움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준서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서야, 너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준서야. 엄마가 지금 갈게. 영숙이 경찰서로 향했지만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 모든 게 내 엄마 때문이야. 민호가 아들에게 독을 품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라고. 준서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바람 피운 건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속고 산 건 엄마 잘못이에요?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어른들 일은 내가 몰라도 돼. 말대꾸하지 마.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숙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민호가 미리 경찰관을 매수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왜 안 돼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규정이요? 저 사람은 들어가고 저는 왜 안 돼요? 영숙은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영숙은 경찰서 밖에서 밤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 두고 안 가. 그 사이 윤희는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윤희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놓으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누가 시켰는지 다 털어놔. 누가 뒤에 있는지 말해. 윤희가 지은을 폭행했습니다. 지은은 피투성이가 된 채 영숙에게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호는 영숙의 부모님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억지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0년간 딸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 영숙은 아들의 가출, 지은의 부상, 그리고 부모님 위협이라는 삼중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복수를 시작한 게 잘못됐나? 내가 너무 나갔나? 영숙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밤비를 맞으며 영숙은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구나. 내가 잘 버텨야 하는데.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분이야? 민호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이 시원해?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니까 좋았어? 진작 내 밑에서 기었어야지.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끝이다. 민호가 영숙의 가슴을 짓밟듯 말했습니다. 준서도 끝이야. 내 부모도 끝이야. 너 하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영숙은 절망에 빠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영숙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영숙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전화였습니다. 영숙 씨,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정우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영숙 씨, 포기하지 마세요. 반전이 있어요. 정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증거들이 사실 클라우드에 모두 백업되어 있었어요. 정말요? 영숙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숙 씨가 보내주셨던 자료들, 지은 씨 자료들, 전부 자동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가 준서를 함정에 빠뜨리는 현장 CCTV도 확보했어요. 준서를요? 네. 민호가 직접 판을 짠 거예요. 정우는 민호가 준서의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싸움을 붙이도록 사주한 증거까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까지. 정우 씨,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그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장님, 저는 변호사 최정우입니다. 이건 명백한 미성년자 범죄 교사입니다. 정우가 CCTV 영상과 입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다니 정말 충격적이군요. 경찰서장이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시킨 겁니까? 네, 직접 돈을 보냈습니다. 영상에 다 나옵니다. 당장 박민호를 조사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즉시 석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준서는 아빠가 자신을 이용한 공작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내가 왜 경찰서에 있어야 했는데. 응, 준서야. 이게 내 아빠의 진짜 모습이야. 정우가 준서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준서야,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널 이용한 거야. 준서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준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아빠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망치려고 했잖아요. 준서가 등을 돌리고 영숙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준서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참기만 했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그래,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갈게요. 영숙의 눈빛에 다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정우는 윤희가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영숙 씨, 이런 글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들려요. 우리가 먼저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윤희의 카페가 무허가 식품을 사용해왔다는 제보를 구청에 넣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윤희의 카페를 급습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이 가득하네요. 변명하지 마세요.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안 돼요. 잠깐만요. 저 망해요. 윤희는 카페 문에 붙은 영업정지 스티커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카페.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칠 후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임대료 연체와 영업정지로 인한 계약 위반입니다. 사장님,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나가주세요. 윤희는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수가. 오빠, 민호 오빠 전화 받아. 영숙은 지은을 병원에서 돌봐주며 윤희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영숙 씨 덕분에 괜찮아요. 내가 겁나서 말도 못했는데. 지은이 붕대를 감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가 이뤄질 거야. 지은아, 너도 끝까지 가자.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영숙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정우는 민호가 허위로 이전시킨 아파트 명의가 사회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영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명예 이전 무효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이제는 빼돌려도 못 숨깁니다. 그리고 즉시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호 씨는 더 이상 움직일 돈이 없어요. 민호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회사 이사회도 움직였습니다. 영숙이 제출한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민호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민호의 전 재산을 동결시켜라. 김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고 회사를 속였어. 이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시어머니마저 민호를 외면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위기로 어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나 좀 살려줘.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 엄마, 저도 지금 힘들어요. 저도 죽겠어요. 이 나쁜 자식아. 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뭘 해줬는데요? 엄마도 윤희 편 들었잖아요.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부모님 협박 사건을 가중처벌 요인으로 활용했습니다.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게 할 거예요. 정우가 영숙에게 확신시켜줬습니다. 영숙 씨,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갑니다. 민호 씨, 도주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묶어야 합니다. 민호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정우가 미리 걸어놓은 출국 금지 조치에 걸렸습니다. 박민호 씨,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난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긴급 체포합니다. 뭐? 지금 당장요? 민호가 현장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윤희도 지은 폭행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화려했던 카페 사장에서 차가운 유치장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오빠, 민호 오빠. 윤희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민호가 숨겨둔 해외 계좌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돈은 아들 준서의 유학 자금과 영숙의 독립 자금으로 완벽하게 회수됐습니다. 엄마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자. 엄마, 나 엄마 고생한 거 다 보상할게요.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돼.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영숙은 법원 앞 계단에서 정우와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영숙 씨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덕분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나 이제 누구 아내로 살기 싫어. 강영숙으로 살 거야. 영숙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굴욕이 끝나고 강영숙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영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새들의 지저김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공기 좋은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영숙이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영숙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영숙이 직접 정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이름 불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 강영숙 참 좋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숙의 든든한 매니저가 된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사장님이 더 일찍 오셨잖아요.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지? 네, 벌써 30개 넘게 예약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전화 주셨어요. 지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베이커리는 조미료 없는 정직한 빵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장님 빵은 정말 달라요. 엄마가 만든 맛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빵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 준서가 대학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당당한 대학생이 된 준서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줄 섰어요? 응, 줄이 아주 길었어. 내가 보면 뿌듯할 만큼. 준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엄마 칭찬 엄청 해요. 내가 더 뿌듯하다. 엄마, 제가 군대 갔다 와도 여기 계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영숙이 준서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퇴근길에 들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영숙의 베이커리에 오는 게 일상이 된 정우였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만요. 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게요. 이 집 커피는 하루 마무리 같아서요. 영숙과 정우는 테라스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의뢰인과 변호사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저도 가끔 거울 보면서 놀라요. 예전엔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나를 보고 사는 느낌이에요. 영숙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민호는 출소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공사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박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민호가 영숙의 베이커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멀리서 활기찬 영숙의 모습을 보고 민호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웃음이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다 망쳤구나. 민호가 자신이 발로 찬 행복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윤희는 지방의 낡은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딱지와 정과 때문에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 채였습니다. 아가씨, 커피 한 잔. 손님이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윤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떠올리지만 돌아오는 건 무례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6인실 구석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의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고 치매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숙아, 밥 좀 다오.
시어머니가 허공에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했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달 베이커리 수익금의 일부를 이혼 여성 자립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혼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손 내밀어 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고 싶어요. 영숙이 기부 전달식에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같은 분이 희망을 주시는 거죠. 재단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숙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효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웃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베이커리 벽면에는 20주년 파티날 입었던 레드 드레스가 아니라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는 영숙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 출발의 다짐이라는 글귀와 함께였습니다. 준서는 군 입대를 앞두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가 강영숙으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영숙은 베이커리 테라스에 앉아 정우가 선물한 책을 읽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고객들의 웃음소리, 지은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정우의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영숙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나로 살 수 있어서 참 좋다. 영숙이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영숙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굴욕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강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강영숙은 20년간의 헌신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과 가족의 배신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남의 그늘에 가려져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영숙이 마지막에 지은 미소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